네,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부터 또 장이 열리게 됐는데 우리 주주분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하루 열리고 또 주말이 찾아오게 되죠. 그만큼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지금 또 추세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결정지을 만한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좀 잘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요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좀 일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LG 엔솔에서 9.6조 규모의 계약을 포드사와 해지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4조 규모의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좀 하방이 나타나게 됐죠. 좀 철수를 한다 아니면 보류를 한다 이런 워딩을 좀 사용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될 것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ESS로 떴다. 2차 전지 뭐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물론 뭐 2차 전지가 같이 상승을 하면 좋겠죠. 근데 좀 다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관련돼서 하락이 나왔다. 지금 뭐 요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요 정도가 있겠죠. 근데 얘네가 지금 이 차트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요때는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자, 에코프로랑 비교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떨어질 때 상황을 보자고요. 떨어질 때 어떻게 됐다? 한번 고점 만들고 나서 쭉 밀려 떨어졌죠. 이 단기 고점을 전고점 아래 구간에서 만들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쭉 상승했다가 고점 한번 만들고 반등을 성공했는데 전고점 아래에서 떨어지게 됐죠. 근데 에코프로 지금 어떻다? 전고점 위에서 단기 고점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 뭐예요? 다르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별개의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별개의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뭐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왔던 매물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털려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매물들이 다 털려 나가고 나면은 지금 자동차 시장 둔화, LG 엔솔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 실망한 매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동차 시장이 뭐 전기 자동차 시장이 둔화가 된다, 뭐 배터리 이제 안 팔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ESS 이 부분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리튬 가격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에코프로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전에 2023년 요때 당시 어때요? 요때 당시에는 이 리튬 가격이 이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죠.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에 따라서 단가 경쟁을 어떻게 진행을 했다? 계속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요. 이때는 지금 반도체처럼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났단 말이에요. 에코프로의 기술력 자체도 주목을 받았지만, 일단 리튬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도 수요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원래 100원짜리였던 거를 200원, 300원에 팔아도 어떻게 됐다? 아무나 사갔다고요. 근데 이때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됐죠. 보급. 좀 안정권을 찾아가고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전망하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양극재 부분에서 단가 경쟁을 서로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가 경쟁은 이미 끝났어요. 이전처럼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단가 경쟁은 이미 끝났고, 뭐 계약 체결할 회사들은 이미 다 계약이 체결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물론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이걸 단가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마진율을 낮추고
낮추는 게 아니고 마진율을 높이고 이에 대해서 순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리튬 가격의 상승이 에코프로의 순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을 기대하고 현재 들어왔다가 조금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자, 일단 이 급격한 상승, LG 엔솔과 포스코 퓨처인 이 두 가지 종목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뭐예요? 쇼커버가 들어왔잖아요. ESS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 여기서 공매도를 주워 담던 애들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현물을 사면서 쇼커버를 일으켜주고 그 매물을 현재 털어내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대차장고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10월 초에 이제 대차장고를 보면은 뭐 좀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죠. 꽤나 많은 물량들이 돌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어때요? 갑자기 96만 주라는 엄청난 규모의 대차를 일으키더니 어떻게 됐어요? 20만 주, 10만 주 점점 담아가기 시작하죠. 1조에서 거의 한 달 만에 2배가 되는 잔액이 대차장고에 쌓이게 됐다고요. 요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하방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됐죠. 공매도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때 상승하지 못했잖아요.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면서 이 매물대에 갇히게 됐고 결국 밀려 내려오게 됐는데, 자, 다시 한번 ESS에 대한 시선들이 집중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분들과 기관들이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얘네가 이 라인에 딱 맞은 거죠. 요때 쌓아놨던 대차장고에 대한 라인이 맞으면서 쇼커버가 한번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쇼스키즈가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일어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하락은 뭔가 뭐 LG엔솔의 그 계약 해지 아니면 전기자동차 신화의 두나 양극재가 안 팔릴 거다 뭐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이때 숏에서 손해 봤던 애들이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들어왔던 물량들을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털어내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밑구간을 받쳐주면서 매물대를 유지해줬다, 그죠? 이 매물대를 유지해주다가 갑자기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박히게 됐단 말이에요. 이 매물대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박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LG엔솔에서 4조 이 미국과 계약 해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자, 분봉으로 봅시다. 분봉. 자, 계약 해지 내용이 나왔던 때가 언제예요? 요때죠, 요때 하락 나오다가 어느 정도 버텨줬단 말이에요. 계약 해지가 됐어. 근데 얘는 ESS잖아. 이거 왜 팔아? 이러면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주고 버텨줬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약 해지가 나왔어. 그럼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충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느 정도 개파락이 발생되면서 시작했다가, 야, 근데 얘는 ESS잖아 하면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다 말아 올리면서 이전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하락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거 말 안 되죠, 여러분들. 갑자기 기관에서 이걸 털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털어낸 거를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잡히긴 했지만 어디가 제일 강하다? 투신 얘네는 어떻게 움직인다? 기계적으로. 자, 얘네는 그 자산 운용을 하는 애들이죠. 자산 운용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딱딱딱 정해놓고 요 라인이 깨지게 되면 우린 팔자라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그러니까 코딩이 돼 있어요. 얘네는 무조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가 어느 정도 매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냥 지들이 들고 있던 물량들 정리를 하면서 하방에 대한 압박을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켰다고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요인이다? 외부적인 요인이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종목 자체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낼 만한 이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2차전지 관련돼서 ESS 관련돼서 하락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기회로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움직임에서 이 매물대를 지켜준다 혹은 이 매물대를 탈출하려는 움직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기회로 잡아갈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좀 꽂혔다 그리고 나서 매물대로 또 지켜줬다라는 것은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는 거죠. 이 하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주포들의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하락이 한번 발생을 하니까 같이 밀어버리자고 한 건데, 솔직히 투신이 17만 주를 던졌어요. 뭐 매수 매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결국 끝까지 잡힌 게 17만 주 매도지만, 17만 주를 매도했다고 해서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용한 애들이 있다라는 건데, 누구일 확률이 높다? 외인들이 확률이 높다. 왜? 자, 외인들 같은 경우 쇼커버 물량을 지금 털어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이 털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인이 강하게 붙고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얘네가 담아놨던 물량들, 자 여기서 다 털어내지 못했던 물량들을 들어 올리면서 덜어내려고 하겠죠. 얘네도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지금 다 털어내지 못했던 물량들을 들어 올리면서 개인 투자분들한테 떠넘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이걸 들어 올렸을 때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개인의 비중이 충분히 낮아져 있어야 상승하네, 드디어 올라가네, 이제는 올라가네 라고 생각하면서 달라붙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지금 요 구간에서 매집을 강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는데 누가 사주고 누가 팔겠어요? 난 여기에 평단가가 있는데 뭐 불타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몇십만 주로 막 사줄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요 하락은 어떨 가능성이 높다? 바로 옆으로 기게 되면서, 자, 요 매물대 지켜주면서 이전처럼 매물대 지켜주면서 옆으로 기면서 개인 투자분들을 털어내고 이전에 묶여있던 매물들을 빨아먹으면서 이 매물을 쌓아놓고 상승시킨 다음에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약간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도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수급적인 방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내일 판명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내일 또 옆으로 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인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내일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매물대 다시 한번 탈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관들과 외인들의 기계적 매도에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는 순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12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고, 옆으로 기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긴 시간을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옆으로 기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매수에 대한 타점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충분히 이후에 12만원까지 금방금방 도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번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요런 실시간 대처를 통해서 요 기회 잡아가시고 이후에 큰 수익 얻으면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솔직히 이런 실시간 대응은 좀 힘드시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든지 이후에도 매도에 대한 타점이라든지 본업을 이어나가시면서 지금 매수하세요, 지금 매도하세요 암만 말씀을 드려봤자 이게 확인이 안 되다 보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 전화번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7553-3753번 7553-3753번으로 에코 편하게 에코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고 저와 함께 타점 잡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어떤 수급들의 변화가 있는지 어떤 지표들의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 그냥 타점만 줘, 괜찮습니다. 타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잡아나가면서 지금 좀 물려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변동성에 대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춰놓고 수익을 올려가는 방식, 혹은 지금 수익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고 저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만 눌러주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만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뭐 리튬에 관한 얘기들 아니면 리튬에 관한 얘기들 혹은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부분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얘네가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 뭐 좋은 쪽으로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되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력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원자력,
현재 뭐 SMR이나 대형 원전 이런 것들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ESS를 통해서 뭐 AI 데이터 센터 옆에 이걸 좀 갖다 놓고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할 때 여기에 저장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런 말이죠. 결국 ESS에 대한 수요는 단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약에 대한 얘기다. 삼성 SDI나 뭐 LG 엔솔도 그렇고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에코프로에 대한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디가 가장 위험하다? 12만원, 12만원. 이전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는 요 12만원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딱 정해야 돼요. 12만원까지는 정말 금방 갈 거거든요. 근데 12만원 딱 도달하고 나서 얘가 돌파하는데 오래 걸리느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박스를 만드느냐, 이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놓고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갈지 그런 전략을 세워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잡아 나가고 있으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한 통만 주시고 정보 받아가시면서 좀 좋은 투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주주분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